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4월달 한 달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는 올려드렸는데 혹시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검색 기능에 돈다방 미쓰리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 제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저를 사칭해서 그렇게 채널을 개설해 놓고 미쓰리예요 라고 그 채널에서 말을 시키면 그 사기꾼들이 저 행세를 하면서 송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카카오톡 기능에 친구 검색에 돈다방 미쓰리 검색해서 나오는 그 채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는 계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활성화시켜 놓진 않았고요. 페이스북은 아예 그냥 계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데를 통해서 워낙 온라인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발생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궁금한 점, 그러니까 뭐 문의할 분, 뭐 미쓰리에게 뭔가를 좀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문의하거나 뭐 그런 어떤 연락할 방법을 원하신다면 이메일로 일단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워낙 더 사기꾼들이 더 들끓잖아요. 특히 미쓰리를 좋아해서 미쓰리랑 소통하고 싶어서 미쓰리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그렇게 채널에 들어갔다 피해를 보시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친구 기능에서 돈다방 미쓰리 같은 거 검색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번호를 등록하고 그래서 카카오톡에 자연히 이렇게 뿡 하고 친구가 뜨잖아요. 그것만 접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요, 그 돈다방 미쓰리 채널에 사용하는 그 사진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진과 똑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께서 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 사진을 지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우선 제가 이번 주에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2000포인트는 그렇게 만만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8일 방송에서 3개월 동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뭔가 물갈이가 필요한 때이다. 마치 클럽에서 물갈이 하듯이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물갈이용의 어떤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가 하락에서 뭐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성광, 삼천리 이렇게 가수 임창정 씨도 연루된 그런 종목들이 하한가 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사태도요. 저는 이제 사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 뭐 하한가로 그렇게 막 내리꽂는데 사태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요. 물갈이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뭐 임창정 씨도 20억 원인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미쓰리가 이제 물갈이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물갈이의 의미가 뭐냐면 뭐 신용 매매하신 분들은 주가 하락 통해서 반대 매매 나가고 또 이렇게 특정 어떤 종목들, 세력 종목들이 또 종목을 건드려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투매, 뭐 매물
뭐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쓰리가 물갈이 한다는 게 뭐지라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주가가 한번 빠지면서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어떤 세력들이든 뭐 개인들이든 그런 물량들이 탁 이렇게 털리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물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월 18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물갈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절대 주식을 다 팔 필요가 없다. 왜? 물갈이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물갈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4월 27일 예,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들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4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1%대 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하니까 주식 싹 팔아야 된다. 그럼 주식은 심리인데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주식을 내다 팔죠. 그런데 주가가 안 빠져요. 주식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방송을 보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환율이 출렁거리고 주가 폭락하고 그리고 오늘 주가 한번 볼까요? 그러더니 오늘은 반등했네요라고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각자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사를 안다고 경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를 안다고 주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 새날 방송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저는 아직까지 시사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시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레발인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냥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뉴스 같은 거 쭉 봤지. 그래서 저도 한때는 기레기들한테 낚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새날 나가면서 일명 시사 공부라는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나 시사 좀 안다 이렇게 설레발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주식 빼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있다. 특히 뭐 앞에 어떤 시황,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황 이런 것들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 있을 만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저 주식은 좀 알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사라는 이름에 경제까지 담아서 어설프게 선동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 투자자들한테 가게 되고 굉장히 저는 그런 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냥 물갈이일 뿐이고 이제 미쓰리가 이번에도 정확히 맞췄죠. 여러분 물갈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지금 크게 시장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사하시는 분도 뭐 2000포인트 깨지고 폭락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미쓰리가 지켜왔던 그 소중한 2000포인트 윤석열 따위가 깨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코로나가 처음에 빵 터졌을 때 2000이 깨졌죠. 그러나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팔랑귀가 되지 마시고요. 좀 묵직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못게 표현해 드렸죠. 묵직하게 그냥 뚜벅이처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식시장에 대응하고 경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다우지수 1.57%, S&P 500이 1.96%, 나스닥이 2.43%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런데 주가가 올랐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날 주식이 왜 올랐을까요? 이날 경제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죠? 자,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제지표 연병을 이렇게 부진한데 이거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주식은 미래 이슈를 먼저 땡겨 쓰는 녀석이어서 5월 달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지라도 이제 조만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거고 동결을 유지할 거고 혹시 몰라서 한 11월 달쯤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도 몰라. 이런 미래 재료를 지금 갖다가 땡겨 쓰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로 가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날 뉴욕 증시는요. 메타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강력한 주가 상승 이유는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니? 이런 분위기면은 5월 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한 거 제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연준이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뉴욕 증시에서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다음에 동결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이런 기본을 가지고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다면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은 5월 달조차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어떠한 기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황은 만원경을 가지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 메타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가 메타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2023년도 1분기 어닝 시즌을 관전하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일단 눈높이를 크게 낮춘다. 그래서 어닝 시즌 초반에 금융주, 대형은행주들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맨 처음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언급하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투자자들을 겁박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낮춰놨습니다. 워낙 예상치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대형 투자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중소형 은행에서 자금이 이동하면서 반사 이익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주 실적은 웬간하면 나쁘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 그리고 1월 달에도 금리 인상하고 3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기업에 반영이 돼서 금융주를 제외한 그 이후의 기업들의 실적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다. 그래서요. 예상치를 워낙 크게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이날 바로 메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메타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4월 24일 전 직원 출근하지 말라 그랬다고 누가 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회사 상황이 좀 안 좋겠네 라는 것이 이미 파다하게 반영이 됐고 그런 모든 것들이 메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좋지 않겠구나. 즉 눈높이를 땅바닥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조금만 윗도니까 주가가 14% 상승하는 겁니다. 아마존도 매출이 예상을 웃돌아서 상승했고요. 근데 그놈의 예상이 겁나게 낮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상치를 이렇게까지 낮춰놨는데 야 이것만도 못해? 즉 예상치보다 부족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더 하락할 수 있죠. 야 그렇게까지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어떤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낮춰놓은 눈높이, 낮춰놓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부진했을 때는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그랬죠.
인텔이 손실을 기록했다. 아니 예상을 그렇게 낮춰놨는데 그것도 못해 이 빙신아 해가지고 이날 손실 기록으로 인텔 주가 하락했고요. 스냅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예상을 밑돌아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지표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날 1분기 GDP 1.1% 나왔습니다. 2022년 4분기 GDP는 2.6%였고요. 작년 3분기, 4분기 플러스 전환됐죠.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 그래서 연속 2분기 마이너스면 기술적인 침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3분기에 반등했고 4분기에 플러스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 2.0도 미치지 못했던 1.1%.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를 밑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3.7%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4.2% 증가했고요. 작년 4분기 3.7보다도 높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년 말에 2023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봤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애에 대한 비유를 좀 해보면 맨날 이벤트 하잖아요. 그럼 이벤트 아무리 서프라이즈해도 별로 감동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벤트에 개뿔도 모르고 막 그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생긴 거와 달리 이벤트를 딱 해주면 막 여자 울지 않습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대하지 않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월 달에 주식시장 괜찮았고 2월 달에 뭐 까다롭긴 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진짜 안 좋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기 때문에 큰 문제 안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소비를 늘린 거죠. 문제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개인 소비 지출은 1분기입니다. 근데 28일 날은 3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자, 3월 달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미쓰리 생각으로는 3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3.7% 상승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3분기, 그러니까 3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많이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 저는 감성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요. 왜 우리가 뭐 지름신이든 아니면 충동 구매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계획적인 어떤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하던 거기에는요. 모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인간의 감정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 단순히 수치가 높네 낮네 이런 것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조금 적용해 보시면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6,000명 감소해서 23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24만 6천 명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8만, 19만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미국 경제가 좋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허접한 전문가들도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세게 했죠. 연병할 지금 미국 경기 둔화라고. 고용이 좋은 이유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웬간하면 때려치고 웬간하면 좋은 회사 갈 때까지 딴 데 지원하지 않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고용지표가 좋은 거다라고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죠?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는 5.0보다 더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미 미국은 경기 둔화 중이고
오히려 지금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이, 허접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욕 증시를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쩌니, 미국 경제가 좋아서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니,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는 둥, 이런 그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 할 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요, 인플레이션 관심 없고요. 미국 경제, 경기 둔화 이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 놉니다. 오히려 어쩌면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둔화됐으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못 하겠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뉴욕 증시가 견고하게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세요. 지금 와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경기 둔화 얘기하고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주식은 빨라야 됩니다. 지금 다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문제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백기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버티거나 아니면 대형은행이나 사모펀드를 좀 투자해서 그런 어떤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법정 관리 혹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물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달 10일 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고 12일은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심각한 악재가 아니죠. 따라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버티든 뭐 JP모건 이런 대형은행이 뭐 돈을 투자하든 아니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물갈이가 됐죠, 이번에. 일단은 뭐 앞으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제가 물갈이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800포인트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지금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이제 뭔가 물갈이 해야 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과연 그 재료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사태가 쓰일지 아니면 뭔가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쓰일지 뭐 그건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뉴욕 증시도 이제 물갈이 시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제가 4월 달에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웃기게 음력 3월이 시작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풀려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미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도 그때부터 좀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런 분위기는 일단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물갈이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만 유동성 장세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4월 29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힘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